휙휙 넘어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가진 자료들은 대부분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하고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하고 또 이제 그 진보측 시민단체들에서 했던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잠시 협의회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연 뭘 해야 할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투표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의혹들, 제가 의혹이라는 표현을 제가 일단 쓰겠습니다.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좀 정리한다고 좀 힘들었어요. 투표는 제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당일투표 4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요. 저 미리 그 날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제외투표가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선상투표가 7일에서 10일,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이어지고요. 당일투표가 15일 날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대충 이제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관한 관련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사전투표까지 얘기입니다. 제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까지. 이 함들은 바로 개봉되는 게 아니라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보관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은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전자개표기의 문제입니다. 당일 투표를 했던 사전투표를 했던 간에 투표지가 들어오면 과연 이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3번은 이제 아까 저희 상임 대표님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원천 데이터와 보고된 데이터, 방송된 데이터가 같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1점 몇 프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뭔지도 아시겠죠? 원래 사전투표라는 의미는 그 부재자나 선상 제외투표였는데, 현재 사전투표는 그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2013년 1월 1일 날 통과된 거에 의해서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2가지를 합쳐서 사전투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와 관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통과국에 대한 의혹이고, 아까 설명 나왔었죠. 그 다음에 투표지 추가하고 배제할 수 있는 의혹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중투표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몇 프로가 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선거감시인단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투표함 이송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투표함 보관 장소의 실시간 감시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뭐 설명하셨지만 나흘치를 달라 그랬더니 하루치밖에 안 주더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니까 직원이 있는 동안만 촬영이 된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가 보관함에 들어가서 촬영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님 지난번에 얘기 나눈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미래가 방송한 우리가 그 모니터를 촬영하겠다는 거, 우리가 유튜브를 켜놓고 쟤네가 방송만 해준다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그 부분을 촬영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오는 모니터는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저 유튜브들 보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촬영하겠다라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이 국내에 도착 즉시 표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그 사전투표가 심각한 부분은 투표율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명에 의한, 전자관리자 한두 명에 의한 거나 해킹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지만 수개표를 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한두 명의 실력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될 정도면 이건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선거는 속도가 아니고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사전투표제는 모두 전산장비로만 이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일 가서 투표하고 보는 사람도 많고, 이베드 안에서 막 이 사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도가 있겠지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두가 다 사전 전자기기로만 개표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투표율을 검증이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주거든요. 사전투표지에 가면.
그래서 이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고요. 투표용지는 답안 작성하는 OCR 카드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그냥 단지 출력해서만 주다 보니까 이 용지에 대해서 아까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투표율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이 동영상 한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제가 다른 못 보여드리고 1, 2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빳빳한 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으면 한번 적거나 집어넣는데 이렇게 빳빳한 용지가 실제로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길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대부분 다 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접어져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표용지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부분하고 접은 부분은 표시가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사전투표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타인 또는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선거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는데 단 몇 가지 경우에는 허락을 해줍니다. 움직이지 못하거나 금지산자이거나. 사실 이번에 저희 경남에 9,8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서도 얻었고요. 이번에 새로 투표인으로 가입한 친구가 지금 37,000명 정도 됩니다. 경남에.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몇몇 이렇게 좀 정신지체 아이들이 있는 학교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가 굉장히 화두예요, 사실. 일반인이라면 뭐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안타깝게 가족들이 데려가면 되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그냥 버젓하게 방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지. 이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치산자거나 못 움직이는 사람은 현재 법에서 그 사람의 위임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일 투표는 안 되지만.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 좀 이따 제가 시간상 빨리 넘어갑니다. 문제가 뭐냐? 이 사전투표한 사람의 기록이 남질 않아요. 옛날에는 사전투표지를 줄 때 1년 번호를 매겼습니다. 투표지, 모든 투표지에 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온 1년 번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표당 하나. 근데 그래서 그것마저도 말씀하셨지만 찢어서 보관해서 맞추면 딱 맞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린트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통박국 의혹이라든지 몇 가지 의혹이 이 여기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의혹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더 문제가 뭐냐? 다행히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분증을 가져가니까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투표가 끝나가 동시에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이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도 이중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남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전투표제의 투표인 수는 컴퓨터로 집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3%가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종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기계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전자적 스캔 이미지를 투표 마감 시작 직후에 모두 삭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아예 안 됩니다. 네. 삭제해야 되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래 그거 할 줄 알았다. 예. 말만 하면 그거 같다. 네, 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나왔던 표들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빳빳하죠? 네. 빳빳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빳빳한 게 대본도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럼 통 자체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겁니다. 2012년 전에만 해도 이게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찢으면 다시 사용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가 돼서 여기 직인 몇 개 찍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직인 찍은 게 꼈다고 쳐도 표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혹을 많이 사는 부분이고,
아무튼 투표하면 참 목수가 같은 원목인가 보다. 오동나무인가. 나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보여드린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너무 질서정연하게 묶인 것들이 나오죠. 그래. 투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의혹을 제기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을까? 이 긴 걸. 보통 이게 내가 찍은 건 안 보이려고 저는 찍거든요.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은 들렁들렁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와서 넣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이렇게 많이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이제 한 청년이 자기 나라에 이제 전자기기 문제 같은 거 사진 찍어버린 걸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사전투표자 선거는 실제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투표 제도라고 하는 거에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이 친구 자기 나라에서 부정선거 나는 바로 한국산 기계 때문에 자기 나라에 부정선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없어요. 실제로 이라크에서 이제 한국 투표지 한국 기계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선관위원들이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책임져라. 한국이. 네. 한국 미래가 책임져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신문 기사 나온 거 보면 카키 선거위원회는 또 미루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사에서 이걸 이제 재하청조서 만드는 거거든요. 공고판 PCOS와 CCOS는 처음 들었어요. 관련된 만약 전자개표 결과가 부정확하다면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전자개표 기기의 오작동이나 수상한 개입이 확인되면 책임을 한국 회사가 져야 합니다. 이 이라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개표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됐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선관위 이 문제를 저희가 제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쓰는 소스 코드 프로그램 돌아가는 OS하고 이라크에서 쓰는 OS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지 기계가 문제는 아니다. 발표를 그러면 좋다.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 그러니까 그건 못 주겠다. 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전 한국당에서 이걸 제기했던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 소스 코드를 달라 했는데 선관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의구심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못 주는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밝혔냐면 원 프로그래머가 자기의 노력과 지적 소유권이 담긴 프로그램인데 넘겨주는 게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지 못합니다. 인권보호. 말만 하면 정보가 인권이고. 네. 전자개표기 소스코드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네. 차라리 이 캠페인을 벌이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캠페인을 못 믿으니까. 개표기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갔다가 안 하는 게 안 되니까 차라리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네. 의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원청 개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자꾸 찍어 놓으라는 이유가 개표소 처음 나왔던 데이터, 그러니까 집계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그걸 계속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표소 대표가 발표할 때 그 사진도 찍어 놓고 집에 가서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그 숫자를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밀접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라는 거죠. 네. 이게 투표 절차인데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투표 참관인 신청하시는 투개표 참관인 신청해서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투표 참관인이란 뭘까라는 거죠. 각 투표소 참관인 8명 후보자마다 투표소 기인 준비해야 될 게 신분증하고 촬영도구 스마트폰 요즘 한국에는 전 세계에 없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슬로우 비디오 촬영까지 가능한 최첨단 20배의 광학까지 지금 달린 그 멀리서 이제 참관인 속에서 땡겨져야 되겠다. 이제 달도 지금 땡겨지는 판인데 그래서 참관인석에 앉아도 제가 볼 때는 촬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투표 참관인은 후보 정당을 대표하고 투표에 있어서 권리가 있고요. 모든 투표 절차에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러나 운영은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투표 참관인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문자 썼습니다.
투표지 또는 선거 자료를 건들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기가 그런 부정선거자가 돼요. 그 다음에 투표소 관리자에게 문제를 꼭 제기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서 또 틀렸다고 막 뒤집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텔레비전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촬영을 하고 말을 하고 손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복잡하니까 문제 발생했다? 그럼 관리자에게 무조건 얘기하라는 거죠. 또 직접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아까 석동원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무조건 문제 하고 딱 나가고 저요 이러면 이제 하고 그렇죠. 문제 있습니다. 예, 문제인 있다고 문제 하고 딱 다시 찍어봅니다. 문제인. 자 그러면 투표 참관인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참관인 촬영은 금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이 아닙니다. 금지고요. 그리고 촬영하겠다 하고 촬영해야 돼요. 이건 선관위 자료니까. 그리고 참관인 명찰 패착을 해상자가 보이도록 패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집 사용할 수 없고요. 투표소 안에서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관리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투표 사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은 참가 도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투표 관리인을 통해서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혼자서 막 일러가고 이거 막 소리 지르고 차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차기 전문한 분 계신데 아니 앞에 계세요. 띠는 없고 이런 거 전문 계신데 띠내리기 전문한 분 누가 이천서 띠내리기 분으로 안 오셨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관 도중 선거인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급하게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하시면 안 되고요. 투표소 100m까지는 홍보 근무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그다음에 시정 요구 시 담당자와 같이 가야 하고 모든 시정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보통 용어라 제가 아까 서동 석사님 얘기하셔서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참관인과 오후 참관인으로 나눠요. 참관인은요. 오전 오후 알바가 틀립니다. 그래서 오전 참관인은 본인 요구 확인 참관하는 거, 그 다음에 투표 간섭, 부정 투표, 이거는 담당자가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 발생 시 무조건 가서 촬영해야 돼요. 이상 발생, 이거는 이상 발생했는데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의심된다 싶으면 가서 찍어놔야 합니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참관인석이 투표소에서 2m가 벌어질 경우에는 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2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참관인석이 투표함하고 2m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부분 넘어가고 오후팀이에요. 오후팀은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투표함 호송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팀은 안 되는데 오후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바쁜 분은 오전 신청하시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이걸 해봐야겠다 하시면 오후에서 꼭 투표함을 따라가시죠. 이건 우리가 밝게 입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표함을 잠그고 봉인하는 걸 오참관님이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인이 제대로 찍히는가, 그러니까 마크가 제대로 되는가, 이걸 꼭 귀찮다고 그냥 뭐 잘하고 깨찍하고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꼭 가서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투표함 회송지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아니, 밥으로 갑시다 이러거든요.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밥으로 따라가 버리면 갔다 이상이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음식해야지. 음식에, 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무조건.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당줍니다. 네. 일당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 매뉴얼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대요. 곧 나온답니다. 그 나오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투표 개표 상황 숙제해야 되고 지지 후보 투표보다는 뭘 하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제발. 보통 보면 다, 와, 내 표로 갔다, 저는 몇 표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다른 걸 안 봐요. 사람 심리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다른 상황이라고, 돌아가는 상황. 자기 그 표 보고 있다가 옆에서 표 하나 갖다 놔도 몰라. 이거 어디 있을지로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차피 자기가 찍은 표는 개표되게 돼 있으니까 놔두고, 그는 상대방이 봐줘요, 알아서. 우리는 상대방 운영을 봐야 돼요. 제발. 네. 그 재발하는 것만 막으면 돼. 네.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럼 개표 참관인입니다. 개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투표장에서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개표장에서 최종 개표를 마치면 투표가 투표록에 기록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최종 개표를 마치고 나면, 개표를 하고 나면 함에서 나온 수와 기록되는 수가 같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표가 나와서 100표가 기록돼야 되죠. 4표가 몇 개 있다. 예를 들면 분류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이걸 빨리 더하게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개표가 완료된 후 투표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보셔야 되고, 투표장의 참관인들은 반드시 각 투표구별로 최종 투표수를 알아놓고 기록해야 합니다. 함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어느 구에 함인데 몇 표가 들어있더라? 귀찮지만 제발 기록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신 없으면 녹화를 하십시오. 꼭 녹화를 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서 녹화가 함부로 안 돼도 개표장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녹화해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참가했으면 마음대로 되니까 꼭 신청하시고 꼭 촬영을 하십시오. 그 다음 개표 참관인들은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기권수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찍어둬야 한다. 이거는 자파라들이 해놓은 거 제가 가져왔어요. 남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꼭 찍어둬야 한다. 카메라 한 대 가죠. 예, 꼭 찍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투표용지가 몇 개인지, 찍게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최종 투표인 수 및 기권수 확인하고 꼭 기록해야 한다. 이건 더하기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 다음 또 투표 가시면 투표함 이동할 때 혹시라도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 후보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그러니까 봉인할 때부터 따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봉인한 걸 본 사람은 구멍이 어디 생긴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릴 때 딱 보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꼭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이 동선을 막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시면 안 됩니다. 밥으로 가서 소고기 살게 이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의는 돼지고기까지 소고기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사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갈 아줌마들 많대. 그리고 이제 현행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없어서 투표지를 추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투표함 바꿔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투표함 이동 시 참관인은 반드시 동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투표함 이동 시 반드시 동성하라 결론이죠. 그다음 개표장에서 개표 운영부 단계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기 전에 개표 참관인은 투표구의 투표수와 기권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꼭 무조건 숫자 나오면 찍어 놓으십시오. 무조건. 어떤 숫자든 간에 무조건 찍어 놓으세요. 숫자는. 예. 남은 용지를 매수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해놔야 되고요.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상황표가 인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기 분류를 도도도도 할 때 몇 개 나오니까 꼭 하나 명심하세요. 따라갑시다. 숫자는 무조건 기록하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분류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꼭 촬영하시고, 요즘 스마트폰 좋으니까 2대 들고 가셔서 보드 배터리 딱 들고 가갖고 꼭 촬영하십시오. 전자개표기 모니터에 기록된 후보자 득표수도 기록해야 합니다. 모니터도 비춰놓으시고, 같이 환희 TV 같이 카메라 2개 달고 가고 한 개 해가지고 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상이니까 결론을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자개표기 모니터의 득표수도 꼭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보이는 대로 찍어 꼭 기록하고 꼭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가져온 잔여 투표지를 세워 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뭐 투표지가 가져와서 도장 찍어서 나눠 줄 텐데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투표소에 가면 그 단일 투표를 가시면 사전 투표는 인쇄지만 단일 투표 가시면 용지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10,000장을 가져갔는데 9,000명이 투표하면 1,000장이 남잖아요. 그 몇 장이 남았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고, 그 사진 찍어 놓으시라는 거고, 그 수가 개표하러 왔을 때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표수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의 창관이라고 해서 박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창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시전 및 사진 및 연극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요. 그냥 꼭꼭 넣지 마시고 가셔서 남이 찍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거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후보 카운트 올라가는 거 그거 딱 대고 찍고 있지 마시고 제발. 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수능해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 이름 세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날치기 이름이나 사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무 도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조 가능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필로 이름 석장을 기록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개표 성립표가 나오잖아요. A 후보 몇 표 쭉 나오면 그걸 이제 통과하기 전에 그 표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 표에다가 개표 확인자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조될 경우에 올라간 표와 받아보는 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공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표 상황표 공표 시간 및 개표 현황은 투표 구별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이 몇 시에 발표했는지 꼭 시간을 체크하고 하기 싫으면 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되죠. 그죠? 위원장이 A 보고 몇 표입니다. 뭐 이상 없습니까? 하면 그거 찍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개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선관위가 위임장 공표가 된 개표 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 상황표 내용과 맞게 그 입력 보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소리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표가 나와서 이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꼭 찍어 놓으시고 그대로 제대로 팩스로 보내고 있는지 보고가 되는지를 꼭 컨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있어요. 후보자 먼저 선관위가 협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거운동 감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상대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뭐 와서 돈을 준다든지 밥을 산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선거법상 목사님들이면 이게 강제상에서 누구 후보 찍으셔야 뭐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투표 참관인 시점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 시점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관리가 허술해지면 표가 도둑맞죠. 요즘 그림 보니까 이게 누가 어떤 문모씨가 이렇게 복면 쓰고 지하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막 담 넘어가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맞으면 안 됩니다. 표를.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함에 대해서 함이 닷새나 있는데 닷새나 그 닷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뭐 직원들이 있는 시간에 방송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방송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겠다. 너가 스마트폰으로서 우리 스마트폰 가져가 녹화 좀 해라.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선관위와 협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을 우리가 벌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선거는 갑자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하고 이것만 하면 법에 걸리니까 당일 선거는 꼭 해야 합니다. 당일날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당일날 투표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 공관위에 조성했는가라고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 사전투표도 당일투표 예스 개표 모실 때만 협조해 주시고 모두 다 같이 우리가 모두 감시자가 됩시다. 그래서 대표는 혼자 뛰다닐 수 없잖아요. 오늘 3,000군데, 100군데를 우리가 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홍보도 해주시고
창관이나 캠페인 모집할 때 꼭 좀 도와주시고 주위에 꼭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날 놀러 갈 생각으로 일찍 잡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투개표에 참여하셔서 같이 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